여러분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사망자자 공포 속에 국장 탈출, 코인 미국 장가는 투자자. 상당히 좀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장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다 2% 넘게 또 급락을 하면서 코스피가 이제 2,500선 아래로 내려온 게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엊그제죠. 근데 이제 2,400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까지 올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싸늘하고 약간 이제 공포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아직 패닉까지 발생한 상황은 아니긴 한데 걱정이 더 커지는 거죠. 이거 우리 시장이 정말 이러다가 흔한 말로 폭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공포감들이 슬슬 느껴지실 법합니다. 뭔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이 좀 바닥에 가까워진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제 좀 준비했다가 반등 시작하면 이제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바닥을 모르면 공포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은 도대체 코스피가 또는 코스닥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이 바닥을 가늠할 수 없다라는 인식들이 워낙에 팽배하다 보니까 계속 시장에서 이제 공포감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수익률 꼴찌 이런 그야말로 오명이죠. 이런 것까지 상황인데요. 역시 현재로서는 가장 큰 직접적인 문제는 수급이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는 거. 코스피에서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1조 5천억 넘게 팔았으니까 외국인들의 계속된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더 가팔라지고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 사례에서 우리가 봤듯이 결국 이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어떤 이 한계, 즉 너무 수출 중심으로 돼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보호무역주의를 좀 주장을 하고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좀 하고 있는 트럼프의 재선으로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겠냐는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게다가 며칠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또 불까지 질렀습니다. 한국과 대만 등 미국에서 흑자 많이 내는 나라들 피해 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요.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 불안감을 더 좀 조장하고 있다 봐야 되는 건데요. 이제 좀 냉정하게 시장을 이제 봐야 되는 타이밍이 계속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뻔한 얘기긴 한데요. 우리 시장의 좀 문제점들은 이미 다 노출이 돼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경제 구조, 수출 구조의 문제는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고요. 바꿀 수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수급이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우리 투자자들이 미장으로 좀 옮겨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신뢰 상실 아니겠습니까? 금투세 문제 폐지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죠. 이제 시작인 겁니다.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구조적인 문제점들, 투자자들이 내가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는데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들 계속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상법 개정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과도한, 그러니까 부풀리기식 이런 IPO 제도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과도한 물적 분할에 따른 기업들의 본질 가치 훼손 문제 등등등. 투자를 믿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우리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해결하고 또 그러면서 기업들은 성장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서 주주원화 정책 적극적으로 펼치고 이거 외에 방법이 있겠습니까? 빤한 얘기입니다. 답은 다 알고 있는 거일 뿐이고 이거를 이제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투자자들은 결국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만 사례를 보더라도 당연히 국민연금이 고갈 문제 때문이라도 수익률을 높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 결국 그게 우리 투자자들이 갈 길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결국 문제점도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솔루션도 이미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의 얘기입니다. 고려한 얘기인데요. 어제 결국은 최인범 회장 기자회견 갖고 유상증자 철회했죠. 어떻게 보면 이미 예고됐던 수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강행을 한다고 해서 금융감독원에서 그래 많이 하세요라고 할 것도 아니었고 이미 여러 가지 경고를 했죠. 그리고 이미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 또 이제 고려안의 주식을 갖고 있는 이런 기관들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강행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 회장이 내놓은 거는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하겠다. 이제 여기 승부수라는 표현까지 달았는데요. 글쎄요, 이게 승부수가 될까요? 최 회장이 승부수를 이걸 던졌다고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시장에서 최 회장 측의 편을 들어서 이제 앞으로 열릴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고 지지를 할지 현재로서는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상상자들에 대한 생각, 시장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과거같이 그렇게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이제 다 알다는 얘기죠. 뭐냐면 미국 시장 투자를 하면서 미국 주식들이 왜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지에 대한 걸 보고 거기서 수익을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선진화된 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 투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고려한 사태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임시주총 뭐 날짜 확정이 되면 이제 얘기가 다시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의장직 사퇴하고 뭐 주주들, 뭐 특히 이제 국민연금을 비롯한 이 캐스팅 보터들의 마음을 사겠다 이렇게 나서는데 실제로 그게 현실화될지는 현재로서는 의문부호가 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테슬라 얘기인데요. 테슬라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40% 가까이 올랐죠. 이렇게 단기 폭등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포모라고 그러죠. 이제 편성하지 못해서 느끼는 왠지 괜히 손해 본 것 같은 이런 느낌. 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이번 주가 급등에 편성하지 못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라고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찾아내신 게 ETF입니다. 즉 테슬라를 편입을 많이 한 ETF들이 과연 뭐냐? 이제 그걸 들어가면 이 테슬라의 향후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수혜를 이제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표를 한번 볼까요? 국내에서 출시된 ETF 상품 중에서 테슬라 편입비율이 높은 상품들만 좀 모아놓은 건데요. 보면 29.78%까지 있죠. 그러니까 큰 거는, 그러니까 비중이 높은 거는 저런 뭐 타이거랑 코덱스 ETF들이 근 30% 가까이 편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의 상품들도 대략 한 4, 5% 정도 테슬라 편입이 좀 되어 있는 상품들입니다.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따진다면은 좀 과도하게 테슬라 의존도가 높은 상품일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테슬라가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품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 게다가 이제 머스크가 예상대로 막강한 좀 권한을 보장받고 있는 정부 이 효율 위원회, 효율부라고도 얘기를 하대요. 여기 수장이 또 이제 내정이 돼서 실제로 이제 가셔야될 가능성은 높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게 사실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을 3조 달러나 줄인다라는 거, 이게 분명히 만만치 않은 작업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한 청사진, 로드맵을 내놓는 게 2026년까지 내놓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이 최소한 2년 가까이 남은 겁니다. 1년 반 이상 남은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최근에 테슬라에 대한 여러 가지 주가 상승은 특히 이제 이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막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기대감들, 그러니까 테슬라의 펀더멘탈보다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지금의 이런 테슬라의 단기 급등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거냐?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ETF 상품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다혹하는 건 분명히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또 여기에 너무 매달리시거나 여기에 또 너무 비중을 또 높게 가져가시는 건 또 하나의 리스크를 낳을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엔터주 얘기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방탄 불핑 온다. 눈높이 올라가는 엔터주. 확실히 4분기 들어서 엔터주들 반등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시간에서 지난 2분기 때부터 엔터주들은 4분기 때 반등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뭐 증권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 아주 뭐 저도 여러 차례 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4분기 들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대감을 낳는 그런 재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상황부터 좀 볼까요? 이 표를 보면 왼쪽에 이 회색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색깔은 1개월 최근 한 달 주가 상승률. 그다음에 옆에 빨간색은 9월 저점 대비 상승률이죠. 보시면 YG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18% 가까이,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50% 가까이 올랐고요. 다른 종목들도 10% 전후 최근에 올랐고 저점 대비해서는 근 25에서 30% 가까이 많이들 올랐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올랐으면 올해 뭐 충분히 연간 수익률만 따져도 충분히 뭐 수익률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 나오죠.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이제 완전체들 이제 나온다는 얘기들, 이제 다시 복귀한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앨범도 좀씩 팔린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글로벌 행사 연말이니까 이런 것도 좀 계속 나온다,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4분기 실적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3분기 때까지 실적 별로 안 좋다라는 거 이미 다 확인이 됐고요. 4분기 실적에서 이런 기대감이 실제 수치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엔터주들은 내년 뭐 상반기, 1분기, 적어도 1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또 이제 이런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 이 본질 가치에 큰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재료들 때문에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저가 매수에 관심을 두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되겠다. 엔터주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